여기가 르망이에요. 총 길이 13.629km, 르망 레이스에 참가한 차들은 이곳을 24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야 합니다. 차도 드라이버도 모두 극한의 순간을 넘어서야만 하는 곳, 샤르트 서킷입니다. 자, 지금 이 르망 24시 레이스의 그리드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르망 레이스는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4개의 카테고리가 혼주해서 달리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리드 이벤트는 4개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오늘 엔트리된 모든 차량들이 지금 다 서킷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경기에 나가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께 인사를 드리고 환호를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르망 레이스는 순수 르망 경주용 차량이 출전하는 LMP 클래스와 포르쉐, 페라리 같은 100대 이상 양산된 스포츠카를 개조한 차량이 출전하는 GTE 클래스로 나눕니다. 그리고 출전하는 모든 차량은 부문에 상관없이 같이 달리게 되죠. 자, 사실 이 르망 24시 레이스의 가장 박빙의 승부는 LMP1에서 이뤄집니다. 아우디가 그렇게 자랑하는 10승을 차지한 아우디의 머신을 보여드리죠. LMP1의 독보적인 선두주자, 바로 이 녀석입니다. 사실 이 아우디의 머신 R80는 작년에도 우승을 차지했지만 금년에는 또 한 번의 멋진 승부를 펼쳐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년까지는 푸조라는 아주 걸쭉한 라이벌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푸조가 빠지면서 싱겁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토요타에서 라이벌로 등장을 해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집안 내에서도 총 4대의 머신을 엔트리시킨 아우디는요, 2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2대는 그냥 디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대는 디젤 하이브리드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쪽 머신이 집안 내에서도 어느 쪽 머신이 이길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우승 여부와 관계없는 차도 있습니다. 역대 최고 연비의 초경량 레이싱카인 닛산 델타 윙입니다. 르망에서 실험적인 경주용 차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출전시킨 녀석이죠. 자, 지금 제 뒤로 24시간 후에 위너가 탄생하겠죠. 그 위너가 가져갈 트로피가 저 단상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24시 르망 레이스의 트로피입니다. 트로피. 1년을 기다려온 순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오른 샤르트 서킷. 프랑스 국기를 그리며 날아가는 제트기와 함께 레이스의 서막이 열립니다. Green flag for the start of the formation lap. 포메이션 랩을 돌며 머신들은 타이어를 달굽니다. 드디어 샤르트 서킷을 질주하기 시작하는 레이싱 머신들,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3시 르망 레이스가 시작했습니다. 우와! 자, 내일 오후 3시까지 이 경기는 계속됩니다. 24시간 동안 하는 레이스의 첫 스타트를 보신 겁니다. 앞으로 23시간 55분 남았네요. 이 경기가 끝나려면. 르망은 단순한 레이싱 대회가 아닙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화려한 축제의 장이기도 하죠. 하지만 전 축제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르망 레이스 머신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운 좋게도 지난 르망 레이스 대회 챔피언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This is to have the maximum efficiency. Efficiency means relationship between low drag and high downforce. You want to have a high downforce in the corner, low drag on the straight, and when you see the little details, it's so much. Everything is studied to the smallest detail, and the result is it's just an unbelievable fast race. These cars have more downforce than Formula One because the wheels are covered. Formula One, open wheel. Yeah, it's very bad for aerodynamics. And the average speed of the race, it's a little bit faster than the average of all the Formula One cars put together. And so the average speed throughout the lap is close to 240 kilometers per hour, and 5 times per lap you go above 300. So
it's a very demanding racetrack for the man and for the machine. 지난 몇 년간 르망을 휩쓸며 독주를 펼친 아우디. 유일한 적수로 꼽히는 팀은 13년 만에 르망으로 돌아온 토요다뿐이지요. 뭐 역시 금년에도 이 LMP1 클래스에서는 아우디가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20시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이 르망 24시 레이스가 정말 재밌는 거는 다음날 오후 3시가 돼야 정확히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완주율, 완주가 굉장히 중요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20시간 반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우디가 대기록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토요다가 새로운 기록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이번 대회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1위를 놓고 아우디와 토요다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입니다. 또 다른 토요다 차량도 무섭게 아우디의 뒤를 추격하네요. 바로 그때 선두권을 유지하던 아우디에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부서진 범퍼를 뜯어내 차를 움직이려는 드라이버. 다른 레이싱 대회에서라면 사고난 아우디 차량은 이미 탈락한 것과 다름없을 겁니다. 하지만 르망에서 이 순간은 24시간 중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지요. 치열한 선두권 싸움에서 토요다가 유리해진 상황. 그런데 토요다에도 사고가 발생. 페라리 GT 차량과 충돌해 차량이 전복된 것입니다. 사고 났다. 사고. 이 사고로 두 차량은 모두 손쓸 수 없을 만큼 파손됐고 차량에 타고 있던 레이서들의 안전이 염려될 정도였죠. 토요다에겐 너무나 뼈아픈 사고. 아우디 차량을 무섭게 추격했던 토요다 차량 중 한 대는 결국 이렇게 탈락하고 맙니다. Safety cars will be pulled out at the end of this lap. 잠시 후 경기가 재개되고 다시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GT 프로 클래스 부분은 콜백과 페라리, 포르쉐가 뜨거운 접전을 벌이고 있었죠. LMP1 클래스 역시 접전. 아우디의 뒤를 무섭게 따라잡던 토요다. 그런데 또 한 번 난관이 찾아옵니다. 0번을 달고 번외 경기로 참가했던 닛산 델타 윙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닛산 델타 윙은 재기 불능 상태가 됩니다. 남은 한 대에 차마저 사고가 나버린 토요다. 최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해가 저물어도 르망은 잠들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오히려 더 화려하고 활력 넘치는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죠. 물론 레이스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경기 시작한 지 7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10시 정도가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레이스는 계속되고 있고 이제 해가 떨어지면서 피트들에 불이 들어오고 이 머신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토요다의 사고로 아우디가 1, 2,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다가 없는 서킷을 점령해버린 아우디. 다급해진 토요다. 재빨리 차를 내보내는데요. 무리하게 내보낸 걸까요? 차는 얼마 가지 못해 멈추고 결국 다시 피트인하고 맙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르망 차량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최첨단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르망 머신들도 이 극한의 레이스에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마네요. 저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네요. 하지만 잠들 순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르망 레이싱 머신들의 필사적인 질주와 몸부림을 본다면 결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트랙이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콜벳의 뒷바퀴가 빠져버린 거죠. 하지만 콜벳은 바퀴 하나가 빠진 채로 끝끝내 피트까지 들어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응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년 만에 어렵게 도전장을 냈던 토요타는 델타 윙과의 사고 여파가 해결되지 않자 남은 한 대의 차량도 포기하기로 결정. 결국 르망 레이스에서 퇴장하고 맙니다. 르망 레이스의 밤은 이 대회가 왜 극한의 레이스라 불리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가로등 없는 어두운 트랙을 헤드램프에만 의지한 채 달리는 차를 본다면, 지쳐 쓰러져 잠든 드라이버들과 스태프들을 본다면 열정에 대한 존경심을 넘어 연민마저 느끼게 만듭니다. 저절했던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 반인데 목이 다 잠겼네요. 8시 반인데 여전히 이 르망의 샤르트 서킷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피트를 보면 알겠지만 피트에 굉장히 많은 피트들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힌 피트들은 리타이어한 거죠. 이 르망 24시가 정말 가혹한 레이스라는 반증일 것도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아우디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었던 이 토요타의 가솔린 하이브리드 머신 두 대가 리타이어했다는 거죠. 머신도 사람도 모두 한계에 몰린 르망의 아침. 이제부터가 진짜 르망 레이스의 백미입니다. 드라이버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아침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됩니다. 이제 승부는 누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느냐에 달려있죠. 독주를 놓치지 않던 아우디 차량도 사고가 납니다. 그것도 첫 장소와 같은 곳에서 발생했죠. 아우디 역시 한계에 부딪힌 걸까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45분 남았습니다. 힘든 건 저만이 아니에요. 다 힘든 거죠. 경기 종료가 다가오자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을 보기 위해 관중들과 프레스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이제 24시간의 길고도 긴 레이스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레이싱카들은 트랙을 조금이라도 더 돌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냅니다. 자, 저 뒤에 시계를 보시면 아시겠죠? 시간상으로 이제 르망 24시 레이스 2분 47초 남았습니다. 2분 47초 후에 체커기를 받으면서 경기는 종료가 되는데, 진짜 24시간을 하는군요. 진짜. 자, 지금 모든 프로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위로 다 올라와서 빈수와 상관없이 스카이트리 위에 다 올라오고, 모두가 기다려온 그 시간입니다. 자, 체커기가 날립니다. 아주 오래된 방식 그대로 지금 정통을 고수해서 피니시 라인 상에서 체커기를 날리고 있어요. 아우디끼리 같이 오고 있어요. 결국 아우디는 1, 2, 3위를 모두 휩쓸며 르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한 팀이 아닙니다. 출전 차량 56대 중 완주한 차는 겨우 28대. 완주한 모든 차량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정말 미치게 힘들겠지만,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겠지만, 이렇게 많은 갤러리들이 한 대 한 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뜨거운 박수를 쳐주면 힘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이런 레이스 환경이 너무 부럽네요.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체커 플래거는 마지막 한 대의 차량까지 기다려서 체커기를 내보냅니다. 체커를 받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르망 24시기 때문에 정말 느리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를 하는 가장 뜨거운 박수가 나오네요. 기록을 떠나 극한의 한계를 이겨내고 완주한 드라이버들에게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르망 레이스입니다. 우승팀 아우디가 트로피를 받기 위해 포디움으로 향하자 객석에 있던 관중들도 모두 트랙으로 뛰어듭니다. 물론 저도 이 역사적인 장면에 빠질 순 없죠.
단순히 빠른 것보다 내구성과 안전성이 더 중요한 대회. 그리고 무엇보다 극한의 24시간을 버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르망에는 탈락은 있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탑기어 코리아 역시 그 위대한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